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4학년 체육 도전 8차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식톡톡 창의 쑥쑥 단원 마무리 시간입니다. 교과서 58쪽부터 61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도전 영역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도전 영역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교과서가 혹시나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영상에 집중해서 들어주면 되고, 또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공책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쓰면서 해야 하는 활동들은 공책에 쓰면서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빨리 한번 진행을 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꼭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총 4가지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먼저 지식 더하기, 그리고 창의 활동하기, 단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기를 통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은 동작도전의 학습 요소를 음악 과목과 연계하거나 창의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지식과 가치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음악 과목이 나왔는지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교과서를 같이 살펴보면 왜 여기서 음악 과목을 다루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식 더하기 교과서 58쪽입니다. 태권도의 일반적인 동작과 음악에 맞춰 하는 태권무와 태권 체조의 동작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며 재미있고 창의적인 동작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태권무와 태권 체조가 나와 있죠. 여러분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태권무와 태권 체조는 태권도의 동작을 활용을 해서 음악과 결합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음악을 언급을 한 거고요. 교과서 58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지식 더하기 태권도를 음악에 맞춰서 하면이라고 나와 있고요. 씩씩하고 멋진 태권도 동작을 음악에 맞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물론 있지요. 태권도의 여러 동작을 음악에 맞추어 할 수 있는 태권무와 태권 체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태권무와 태권 체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태권무와 태권 체조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잘 익힌 후에 선택한 음악에 맞추어 여러 동작을 힘있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악을 결합했지만 중요한 것은 태권도 동작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태권도 동작을 얼마나 절도 있게, 얼마나 힘 있게,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리듬감 있게 나타내는지가 중요한 것이 바로 태권무와 태권 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태권무와 태권 체조는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권무와 태권 체조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교과서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권무는 태권도 품새를 음악에 맞추어 하는 것이고, 자, 보세요. 태권무는 품새를 음악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태권 체조는 태권도의 여러 동작을 음악에 맞추어 한다는 것이 달라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권 체조는 태권도의 다양한 동작을 음악에 맞추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품새는 정해진 동작이 있죠. 예를 들어서 1장부터 8장, 태극 1장부터 8장이죠. 태극 1장부터 8장, 고려, 금강, 태백, 이후에 더 많은 품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정도 지금 학년에서는
많이 배우면 태백까지 배우는 것 같아요.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품새가 기본 품새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유단자들이 배우는 고려, 금강, 태백 뭐 등등 다양한 품새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작은 정해진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변형을 하기가 어렵죠. 음악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지만 동작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동작, 변형, 불가능. 그런데 보세요. 태권체조는 태권도의 여러 동작을 음악과 결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맞기가 있고 얼굴맞기가 있다. 그러면 정해진 동작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애국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애국가에 맞춰서 아래맞기를 먼저 하고 얼굴맞기를 다음 동작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친구는 애국가라는 노래를 듣고 얼굴맞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래맞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태권 체조다. 그리고 정해진 동작을 어떤 동작, 품새를 활용해서 음악과 결합한 어떤 행동, 활동을 했을 때 태권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태권도의 동작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힘차고 기운 넘치게 동작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음악이 빠른 음악이든 느린 음악이든 아니면 뭐 아이돌 음악이든 아이돌 가수의 음악이든 아니면 클래식 음악이든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어떤 음악에 맞춰서 하더라도 리듬을 타는 건 좋지만 동작은 정확하게 그리고 힘차게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과서 그림을 보면 두건을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가면을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업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태권도의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도 태권 체조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품새를 앞으로 혹시나 배워 나간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동작들을 조금 더 갈고 닦아서 음악과 결합을 한다면 얼마든지 태권무와 태권 체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에 와서 태권도 수업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노래를 자유롭게 틀어주고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다양한 태권도의 동작들을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라고 하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스스로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동작을 배웠고 이 상황에서는 이 박자에서는 이 리듬에서는 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창의 활동하기인데 앞에서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화면의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체조 동작과 태권도 동작을 연결하여 동작을 만들고 음악에 맞추어 재미있게 활동해 봅시다. 다양한 체조 동작과 태권도 동작을 연결하면 새롭고 멋진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조 동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체조 동작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나와 있는데 기억나죠? 앞구르기, 뒤구르기, 옆돌기 수업을 했었잖아요. 이러한 동작을 활용을 해서 태권도 동작과 붙이면 앞에서 설명한 태권 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동작을 익히며 리듬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면 선생님이 예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보세요.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화면 지우고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앞구르기를 하고 있죠. 앞구르기를 한 다음에 일어서면서 이 친구가 앞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차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발차기가 돌려차기다. 그럼 돌려차기를 해도 되고요. 뒤차기다. 그러면 뒤차기를 해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구르기, 체조 동작과 태권도, 앞차기를 결합을 해서 나만의 어떤 동작을 만들어 봤다는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글씨를 예쁘게 써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뒤구르기를 했어요. 뒤구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르기를 했네요. 몸통 지르기. 뒤구르기 할 때 혹시 어떤 순서로 뒤구르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등 먼저, 엉덩이, 그리고 등, 어깨, 뒤통수, 그 다음에 손을 짚으라고 했죠. 이 순서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옆돌기 하는 모습인데요. 옆돌기를 하고 이 친구는 얼굴 돌려차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구르기, 뒤구르기, 옆돌기를 다 배웠죠. 못하는 친구들도 천천히 선생님이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가르쳐 줬고 여러분 모두 다 잘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배운 체조 동작과 태권도에서 배운 뭐 앞차기든 몸통 지르기든 여기 나와 있는 얼굴 돌려차기든 다양한 동작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어떤 음악에 맞춰서 태권도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뒀으면 좋겠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책이나 아니면 공책에 한번 동작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앞구르기를 하고 얼굴 맞기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뒤구르기를 하고 점프를 뛰면서 2단 앞차기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옆돌기를 하고 아래 맞기를 한 다음에 몸통 지르기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만의 동작을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학교에 와서 태권도 시간에 한번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은 교과서 60쪽, 61쪽에 해당되는 단원 마무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운 내용 정리하기 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자, 동작 도전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십자말 풀이를 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차분히 퀴즈를 풀어보면서 선생님과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로, 세로가 있고요. 교과서에 있는 퀴즈들이 여러분이 다 배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열쇠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자, 땡땡 운동은 매트 위에서 구르거나 도는 동작을 정확하게 해내는 활동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2번을 살펴보면 태권도의 땡땡 동작에는 준비, 주춤서기, 앞구비, 뒷구비 등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로 열쇠를 보면 뜀틀 운동은 땡땡땡땡 그리고 발구르기, 손짚기, 공중동작, 착지의 순서로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균 내에서 앞으로 걸을 때에는 몸을 곧게 펴고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3번으로 태권도 땡땡은 공격이나 방어 동작을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동작을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퀴즈를 다 읽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읽어본 이 퀴즈 내용 5가지 어렵지 않죠. 답을 한번 선생님이 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아직 못 푼 학생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답을 채점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땡땡 운동은 매트 위에서 구르거나 도는 동작을 정확하게 해내는 활동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가로 열쇠 1번 정답은 매트입니다. 매트.
문제에 답이 나와 있어요. 매트. 매트 위에서 구르거나 도는 동작을 정확하게 해내는 활동이니까 매트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2번. 태권도의 땡땡 동작은 준비, 주춤서기, 앞구비, 뒷구비 등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혹시 준비 동작이라고 쓴 친구들이 있나요? 준비 동작이 아니고요. 정답은 서기입니다. 서기. 서다. 우리가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기 동작에는 준비, 주춤서기, 앞구비, 뒷구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답이 나와 있죠. 자, 세로 열쇠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뜀틀 운동은 땡땡땡땡 발구르기, 손짚기, 공중동작, 착지의 순서로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1번 그리고 발구르기. 발구르기는 보통 달려와서 점프 뛰기 전에 선생님이 그 위험하다고 보여주기만 하고 여러분은 직접 해보지 않은 그 점프 뛰는 이 스프링 달린 거 혹시 기억나나요? 발구름판? 네. 여기 올라와서 점프를 뛰는 것을 발구르기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달려와서 발구르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뜀틀 위를 짚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를 짚으라고 했죠? 기억나요? 3번을 짚으라고 했죠. 근데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2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를 짚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뜀틀을 손으로 짚는 것을 손 짚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손 짚은 다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손 짚은 다음에 우리 몸이 뜀틀에서 떨어지면서 공중 동작을 하게 되죠. 공중 동작을 할 때 지금 이 그림은 뜀틀 위에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동작은 우리 몸이 손을 짚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앞으로 당겨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착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공중 동작. 여기 있는 이 모습이 공중 동작이고 손짓기 한 다음에 공중 동작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정답. 자, 여기 선생님이 1, 2, 3번 했는데 세로 1번은 3번이고요. 4번이고요. 5번입니다. 자, 정답은 달려오는 동작 뭐라고 하나요? 달려오는 동작을 도움 닫기라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쓴 친구들 있나요? 이게 아니라 도움 닫기예요. 도움 닫기. 그래서 끝말이 기로 끝나기 때문에 서기, 도움 닫기 이렇게 낱말을 채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을 해봤으니까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평균대에서 앞으로 걸을 때에는 몸을 곧게 펴고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죠?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평균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요. 이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몸은 이쪽으로 가는데 내 시선이 뒤를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내 발이 앞으로 나아갈 평균대 지점을 정확히 보면서 걸어가야 하니까 내 시선은 정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답이 다 지워졌는데 답을 다시 써볼게요. 자, 매트 그리고 도움 닫기. 여러분 선생님 영상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태권도의 땡땡은 공격이나 방어 동작을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동작을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연결해 놓은 동작
힌트가 되겠네요. 연결해 놓은 동작.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공격에는 어떤 동작이 있죠? 지르기, 차기 등이 있죠. 물론 지르기, 차기를 방어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방어 동작은 막기가 있죠. 몸통을 막을 수도 있고 아래를 막을 수도 있고 얼굴을 막을 수도 있고 뭐 손날로 막을 수도 있고 다양한 동작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동작을 연결해 놓은 동작을 뭐라고 하죠? 품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풀었네요. 여러분 다 답 맞췄나요? 선생님이 지금 풀은 어떤 이 퍼즐 내용을 선생님 풀면서 하는 내용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다 떠올려보고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이때는 어떤 동작을 배웠고 이때는 어떤 것을 배웠지 그리고 평균대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강조를 하셨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하기 2번입니다. 동작을 잘하기 위해 고민하는 친구에게 응원과 도움의 말을 써 봅시다. 자, 여러분이 동작 도전의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동작을 배웠어요. 뭐 태권도도 했고 또 체조도 했고요. 체조 대표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앞구르기, 뒤구르기, 옆돌기를 했고요. 또 평균대를 걸어보기도 했죠.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수업을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려워했는지 동작을 잘하기 위해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친구 말고 내가 태권도, 체조, 평균대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어떤 특정 동작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과서를 보면 그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한테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해 설명을 해주려면 어떤 점을 설명을 해야 할까요? 동작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겠죠.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자, 레트에서 앞구르기를 할 때 앞으로 잘 굴러지지가 않아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구르기 했던 거 기억나죠? 앞구르기 할 때 선생님이 잘 구르는 친구들은 자유롭게 계속 굴러보라고 했고 부족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따로 옆으로 나오라고 해서 하나하나 동작을 다 짚어줬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따라왔습니다. 그때 기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앞으로 잘 굴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굴러가려고 합니다. 굴러가려고 하는데 고개는 숙였어요. 고개는 숙이고 손은 짚었는데 이게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는다. 머리를 지면에 먼저 닿는 바람에 여기서 굴러가지 않았다. 앞구르기를 할 때 공벌레를 기억을 하라고 했죠. 공벌레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아야 대굴대굴 굴러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답을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도 교과서에 한번 적어 보시고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노트에 한번 적어 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답을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에서 앞구르기를 할 때 앞으로 잘 굴러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앞구르기를 할 때 앞구르기를 하는 순서를 잘 떠올려봐 라고 할 거예요. 자, 앞구르기를 잘 못하는 친구에게 맨 처음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번에 처음으로 손 짚기 위해 손을 앞으로 뻗어라. 그리고 무릎은
살짝 구부려라. 이렇게 하면 처음 준비를 하고 이제 땅에 손을 짚기 전 동작까지 다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턱을 가슴에 최대한 붙이고 회전력을 이용해서 빨리 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세 번째, 회전할 때 공벌레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이 내용들을 친구에게 잘 구르지 못하는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하게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만의 구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앞구르기를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뜀틀을 넘으려고 할 때 손을 짚을 때에는 어디를 짚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알죠? 선생님이 1번, 2번, 3번에서 다 알려줬던 것 같아요. 자, 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잘 떠올리면서 한번 답을 적어봅시다. 같이. 자, 앞에서 달려오는 것을 도움 닫기라고 했죠. 도움 닫기를 최대한 느리게 하나요? 빨리 하나요? 빨리 하고, 그쵸? 그리고 발 구르기 전에, 발 구르는 것을 점프하기 전 동작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발구름판이 위험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발구름판은 제거를 하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발 구르기를 두 발로 동시에 한 다음 손은 뜀틀 2번과 3번 사이를 짚는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2번, 3번 사이는 뜀틀의 3분의 2 지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뜀틀 3분의 2 지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뜀틀이다. 이쪽으로 달려옵니다. 1번, 2번, 3번이니까 뜀틀의 3분의 2 지점이면 이 네모, 뜀틀의 전체의 3분의 2 지점은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지점을 손으로 짚어서 넘어가면 된다라고 친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답을 한번 적어봤나요? 여러분이 선생님과 뜀틀 수업을 하고 여러분이 기억나는 내용들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적은 내용들이 혹시나 포함이 되었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된 친구들은 보충을 하면서 내용을 같이 한번 적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단원 마무리 이제 스스로 평가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평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자, 동작 도전을 배우고 난 뒤에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스스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보여주기 위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매트에서 앞구르기를 잘 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기억에 앞구르기를 못했던 친구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못했던 친구들도 선생님과 따로 옆으로 나와서 큰 매트에서 푹신푹신한 매트에서 동작을 하나하나 연습을 해서 다시 돌아가서 개별적으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트에서 뒤구르기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일부 친구들이 아직 뒤구르기를 할 때 머리를 빼는 타이밍을 잘 모른다거나 손 짚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었고 몸을 공벌레처럼 잘 말지 않고 소위 말하는 브릿지 자세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물론 잘 넘었던 잘 구르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보통을 주겠습니다. 자, 매트에서 손 짚고 옆돌기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옆돌기 순서 혹시 기억나나요? 옆돌기 연습할 때 못했던 친구들 선생님이 하나에 오른발, 그 다음에 둘에 오른손을 오른발 옆에 두라고 했죠. 셋에 왼손, 넷에 왼발, 넷에 왼발을 놓으면 보세요. 손, 발, 이렇게 되죠. 넷에. 자, 처음에 오른발, 오른손, 왼손, 왼발 이런 순서로 놨던 것이 선생님 기억이 나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섯 번째는 오른발을 동시에 떨어뜨리면서 회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오른손과 오른발을 떼면서 회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기억나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연습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침대 위에서는 하면 안 돼요. 이불을 깔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칠 만한 물건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어서 뜀틀 넘기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잘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됐던 친구들은 엉덩이를 뜀틀에 닿았거나 아니면 뜀틀을 넘고 나서 착지를 제대로 못했던 친구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착지를 제대로 못했던 친구들은 다리로 땅을 지탱해서 딱 서지 못하고 얼굴이 먼저 땅에 떨어졌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트가 푹신푹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지 않았지만 자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얼굴부터 떨어진 친구들은 손을 끝까지 뜀틀에 짚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뜀틀을 넘기 전에 두 발로 동시에 발 구르기를 해야 하는데 한 발로만 점프를 뛰다가 한 발은 정확하게 뜀틀을 빠져나왔는데 다른 한 발은 뜀틀에 걸리면서 넘어가지 못했던 친구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한 번에 넘지는 못했지만 뜀틀을 정확한 자세로 걸터 앉았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중간을 주겠습니다. 자, 뜀틀에서 앞구르기를 잘할 수 있나요? 뜀틀에서 앞구르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금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했는데 높이를 낮게 해주니까 여러분이 보통 평평한 바닥에 있는 이런 매트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런 매트에서 연습을 하다가 뜀틀 높이가 이만큼 높아지고 이 뜀틀 넓이가 좁으니까 이 안에서 앞구르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해줬습니다. 물론 실패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앞구르기 자세는 비교적 정확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을 주겠습니다. 자, 평균 대비해서 잘 걸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 걸었는지 못 걸었는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잘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매우 잘함을 줄 거고요.
평균대 위에서 방향을 바꾸거나 균형 잡기를 잘할 수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잘함을 주겠습니다. 자,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는 보통을 주겠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열심히 했지만 일부 친구들이 태권도의 동작을 절대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지 못하고 조금 부드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는 선생님은 보통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권도의 품새 동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여러분 1장 배웠죠. 절도 있게 딱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방향을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주먹을 제대로 쥐지 못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 스스로도 열심히 배우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것도 보통을 주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이 대부분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원 마무리 마지막이 다가왔는데요. 자, 4번이고요. 교과서 61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동작 도전의 가치를 이해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림의 상황을 보고 다음 질문에 답을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그림을 보면 됩니다. 자, 평균대를 하면서 균형을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친구는 균형을 힘들지만 잡은 것 같아요. 발을 평균대 위에 올리고 두 손을 평균대를 잡고 한 발을 올렸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친구는 아이고 난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도전을 포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교과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어려운 동작에 실패하며 실망하는 도전이, 여기서 도전이는 이름이에요. 더 이상 도전을 하려고 들지 않네요. 내가 도전이의 친구라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도전이가 지금 계속된 실패로 도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이 친구에게 도전이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너 그것도 못해?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극복을 해 나가면서 내 동작이 완성되는 거지 처음부터 용기가 막 넘치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도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도전할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끈기 있게 도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성공 아니면 실패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실패는 내가 계속 동작을 제대로 못해서 나 이제 더 이상 도전 못하겠어. 내가 성공 못했으니까 실패야. 이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내가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동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노력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이 동작을 완벽하게 한 것이 물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내가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동작이 틀렸다고 해서 나는 못하겠어 라고 또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체육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동작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동작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런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정확한 동작을 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스스로 실망하지 말고 또다시 도전해보세요. 나만의 동작을 완성시키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성공하는 것보다 또다시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를 잊지 말고 도전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영역을 배울 때나 아니면 다른 수업을 배울 때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잘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학교에서 실제로 학교 등교했을 때 다양한 동작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책으로 그리고 글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업을 해봤는데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이 배운 내용 자체가 지루한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학교에 와서 몸으로 했던 활동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동작을 하지 못했는데 수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루한 것은 아닌가라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배운 도전 영역의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집에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뜀틀 같은 건 어려운데 앞구르기나 뒤구르기나 옆돌기 같은 것들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도전 영역의 모든 동작들은 체육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동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동작입니다. 여러분이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갈 때마다 더 어렵고 더 깊은 내용들을 배우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격주로 이어지고 있고 체육 수업을 와서도 많은 시간 체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되게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체육 시간에 올 때마다 즐겁게 참여해주고 열심히 참여해주고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주고 또 질문도 잘 해주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해서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해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더 재밌는 유익한 수업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등교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